서울 을지로 한복판의 오래된 빌딩. 매일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로 작은 체구의 노인이 청소도구를 끌고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김말순, 올해로 77.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청소지만 이게 내 삶이었어.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고 낡은 고무장갑 너머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은 언제나 묵묵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녀는 그렇게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냈다. 남편은 둘째가 3살 되던 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는 말했다. 사고 직후 바로 신고만 됐어도 살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다짐했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진다. 어떻게든 두 아이는 굶기지 않겠다. 그렇게 아침엔 오피스 건물 2곳, 낮엔 상가, 밤에는 찜질방 청소까지 하며 쉬지 않고 일했다. 단 한 번도 휴가를 간 적 없었고 친구들과 나들이 한 번 가본 적 없었다. 지금 노는 게 뭐가 중요해. 이 돈이면 애들 학원 한 달 보내잖아. 말순 씨는 그렇게 모든 걸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손끝에서 모인 40년의 근면함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45억 원이라는 자산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 조용한 청소부가 을지로 5층짜리 빌딩을 2채나 갖고 있는 건물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말순 씨 앞에 마침내 욕심을 숨기지 못한 아들 민재와 며느리 소희가 나타났다. 말순 씨는 얼마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오래된 습관대로 가벼운 증상도 방치하지 않고 병원을 찾은 덕분에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이 위치의 암은 대부분 34기에 발견되는데 말순 어르신은 초기에 잡으셨어요. 그 말에 그녀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다. 살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그녀에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 혼수 비용도 부족한 아들, 그리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재산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양원으로 옮기자니까요. 치료료도 안 받겠다는데 뭐하러 병실에 계속 둬요. 그러니까 우리도 휴식이 필요해요. 좋은 일 했다 생각하고 넘기면 되잖아요. 그건 분명 아들 민재와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말순 씨의 눈이 번뜩 뜨였다. 그래, 결국 이것들이. 그녀는 온몸이 떨릴 정도의 분노와 함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배신당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침대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인생에서 너희 같은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낼 때가 왔다. 그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40년 전 청소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에게 첫 근무지를 소개해주고 매달 3만 원씩 저축을 도와준 정 회장이었다. 전화를 받은 정 회장은 말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말순 씨, 당장 명예 정리 들어갑시다. 살아있는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그 돈은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 가져갑니다. 다음 날 말순 씨는 링거대를 끌며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었지만 분노는 그녀에게 다시 힘을 줬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와 옷장이 아닌 침대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보관된 파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무려 37개의 통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의 통장엔 손으로 정리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 전셋집 마련료, 지은 결혼자금, 병원비 비상금, 경조사 준비 통장. 그녀의 삶 그 자체가 고스란히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내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 회장에게 모든 통장 내역을 전달했고 정 회장은 재산관리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연결해줬습니다. 우선 명예 정리부터 합시다. 아드님이든 누구든 병원에서 들은 대로라면 곧 모든 걸 빼앗길 상황이에요. 맞아요. 살아있는 동안 딸한테 명확히 물려주셔야 이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딸 지은을
조용히 병실로 불렀습니다. 지은은 퇴근하자마자 달려왔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은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재산 관리 다 맡아야 해.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말고 그냥 빨리 나와서 집으로 가자. 하지만 말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투자 이야기, 그리고 이제껏 숨겨온 진짜 자산을 딸에게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몰랐지? 엄마가 그냥 청소만 하고 산 줄 알았지?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 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 사실 40년 전에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을지로에서 청소일 시작했잖니.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어. 정 회장이라고. 그 사람이 그냥 사장이 아니라 강남 땅을 몇 필지씩 사들이던 부동산 사업가였지. 그 회장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말순 씨, 3만 원씩 저축해봐요. 그 돈이 몇 년 뒤 얼마나 불어나는지 보여줄게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3만 원이 몇 년 뒤엔 300만 원이 되고 나중엔 3억이 되고 지금은 45억이 넘었어. 지은의 눈이 커졌다. 45억이요? 말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빌딩도 두 채 있어. 하나는 강남구 논현동, 하나는 송파구 삼전동. 지은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걸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어릴 땐 그냥 입에 풀칠하기 바빴잖니. 그리고 민재가 너무 물어봤어. 엄마는 한 달에 얼마 벌어? 엄마는 보험 있어? 엄마는 어디 투자했어? 그게 무서웠어. 말순 씨는 조용히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살면서 모은 이 재산, 지은이 너한테 맡기려고. 지은은 당황했다. 아니 엄마, 오빠는요? 엄마가 집도 사주고 결혼자금도 대주신다며. 그 말에 말순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애는 엄마가 아픈 걸 듣자마자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 이젠 신뢰할 수가 없어. 며칠 뒤 말순 씨는 병원에 김민재와 며느리 박소희를 불렀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좋아지셨네요. 민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고 소희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다소 피곤한 얼굴로 뒤따랐습니다. 말순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파란 가방을 꺼내 천천히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엄마가 평생 모은 돈 37개 통장이 들어있어. 민재는 순간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소희는 말을 아끼며 조용히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이걸 정리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각 통장에 이름 써둔 대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거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통장 몇 개를 꺼내보더니 그 중에 잔액이 많은 통장 5개를 골라 자기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이름 써있네요. 혹시 비밀번호는 전부 똑같이 설정하셨어요? 앞에 메모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딸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은 손에 뜨거운 죽을 들고 달려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가 통장을 펼쳐놓고 자기 앞에 줄 세워놓은 그 모습. 지은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오빠,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엄마가 나눠준다니까. 지은은 오빠 앞에 놓인 통장들을 한 손으로 쓸어 모아 그의 품에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꺼져. 진짜 징그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지은아, 너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민재는 얼굴을 찡그리며 항의했지만 지은은 오히려 더 단호해졌다. 엄마, 병원에 누워 계신데 너는 통장부터 챙겨? 그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야. 말순 씨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고 소희는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지은아, 내 오빠도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우리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야. 괜히 언니처럼 흥분하지 마. 지은은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흥분? 내가 흥분했다고?
엄마가 지금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유가 뭔데? 요양원 얘기하고 통장부터 챙기고 비밀번호 내놓으라는 게 지금 할 소리야. 말순 씨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만하자. 내가 다 봤고 다 들었다. 그래서 결정했어.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민재야, 넌 이 집에서 끝이야. 너한테는 이미 10억 넘게 썼어. 신혼집도, 예단도, 결혼식도 내가 다 해줬지. 근데 이제 더는 못 믿겠구나. 민재는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다. 그 옆에서 며느리 소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럼 어디서 사세요? 오빠는 장남이에요.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집도 재산도 다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순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내 집은 이미 팔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지은이 명의로 된 건물에 들어가 살 거야. 그 말에 민재와 소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지은이 명의요? 민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정 회장님 도움 받아서 강남 건물이랑 송파 건물 다 지은이 명의로 돌렸어.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다 통했어. 이제 너희는 내 재산 건드릴 수 없어. 소희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잇는다. 아니,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그동안 쓴 돈은요?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 치시는 거예요? 말순 씨는 차분히 대답했다. 뒤통수. 내가 병실에서 했던 말 다 들었어. 요양원 보내자. 치료 의미 없다. 통장 비밀번호 받아야지. 그게 가족이 할 소리야? 민재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잡으며 말했다. 엄마, 제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봐요. 저희가 무슨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솔직히 누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건데요? 지은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내가 책임질 거야. 나 결혼 안 해도 돼. 엄마 모시고 살 거고 필요하면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 낼 거야. 그 순간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거면 됐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민재는 뒤늦게 통장을 챙겨보며 말했다. 아니, 이거 다 가짜지? 진짜는 어디 있어? 이런 건 자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말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한텐 이미 끝났어. 민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나 장남이야.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 있어. 내 몫은 있어야지. 소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장례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럼 상속도 당연히. 말순 씨는 딱 잘라 말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지금부터는 지은이가 내 보호자야. 장례든 병원비든 그 어떤 결정도 이제 내가 할 수 없어. 민재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가 엄마 병실에 오기 싫어서 안 왔을 것 같아. 지은이가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지은은 어이없다는 듯 쏘아붙였다. 오빠가 병실에 오기 전에 뭐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변호사랑 상속 이야기 먼저 하고 병원비 부담이 크다느니 공동 명의로 바꾸자느니 그게 가족이야? 소희는 불쾌한 듯 손을 털며 말했다. 됐어요. 어차피 통장에 큰 돈도 없잖아요. 그 빌딩이랑 현금이 전부라면서요. 그게 다라면 그렇게 대단한 자산도 아니네요. 그 말에 말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재산이니까 굳이 너희한테 줄 이유도 없는 거지. 그 순간 병실 문이 쿵 하고 닫혔다. 민재와 소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나가버렸고 병실엔 말순 씨와 지은만이 남았다. 말순 씨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이제 남은 건 너뿐이야. 지은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엄마, 나 절대 떠나지 않아. 끝까지 함께할 거야. 며칠 뒤 말순 씨는 병실에서 조용히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 명의로 정리한 건물. 나중에라도 저놈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법적 조치까지 확실히 해주세요. 정 회장은 잠시 정적 끝에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미 공증했고 명의 이전 완료됐고 지분 침해 소송 대비해서
변호사팀도 준비 중입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 회복. 말순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딸 지은이 가져온 미음이었고, 한 입 천천히 삼키는데도 왠지 힘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표정이 한결 좋아졌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아직 죽을 사람 아니야. 지금 죽으면 개들이 웃잖아. 그날 밤, 처음으로 말순 씨의 몸이 약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부작용으로 토해내던 항암제가 그날은 조용히 몸에 흡수됐고, 의사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회복 반응이 이례적으로 좋아요.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적? 아니, 그냥 나 이제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며칠 뒤 병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재 혼자였습니다. 지은이 외출한 사이 혼자 병실 문을 두드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말순 씨는 조용히 눈을 떴지만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위임장 양식이야. 엄마가 직접 은행 가기 힘드시니까 대리인 등록만 해줘. 통장에서 큰 돈을 인출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세금 문제랑 이것저것 정리하려고. 말순 씨는 민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된 서운함과 깊은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정말 필요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실망한 줄 몰랐어. 말순 씨는 마치 자신의 병보다 이 순간이 더 쓰린 듯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그 종이 놔두고 가. 정말이야, 엄마. 나 후회해. 그날 한 말들, 병원 복도에서 다 내 실수였어. 그 말에 말순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어. 이제는 진심도 위임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민재는 입술을 꾹 깨물고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은 채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말순 씨는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돌아온 지혜는 책상 위에 놓인 위임장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오빠가 왔었어. 말순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었지. 대리인 등록하자고. 자기가 대신 통장 관리하겠다고 하더라. 지은은 당장이라도 봉투를 찢어버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혹시라도 사인한 거 아니지? 그랬으면 내가 나를 이렇게 안 봤겠지. 지은은 한숨을 쉬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난 엄마가 이제 우리 가족한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빠는 그냥 엄마의 아들일 뿐이야. 하지만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말순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웃었다. 지은아, 넌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야. 그럼 나도 이제 엄마 인생의 파수꾼 할래. 누가 엄마 돈에 손대려 하면 나 그 손 잘라버릴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병실에 따뜻한 공기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순 씨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통증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끝까지 남아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전부라는 것을. 며칠 후, 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순 씨, 이제 명예 이전 다 마무리됐습니다. 두 채 빌딩 모두 따님 명의로 완전히 등록됐고 자산관리 변호사도 지은 씨에게 위임했어요. 말순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이제 하실 일은 건강 회복뿐입니다. 그 외엔 전부 저희가 책임집니다. 그날 오후, 말순 씨는 지은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주액을 끌고 천천히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표정은 오히려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다. 엄마, 이젠 퇴원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동네
아니면 그 새로 정리한 건물로?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우리 건물로 가지. 그렇게 살려고 이 악물고 모은 돈인데 이제 나도 좀 쓰면서 살아야지. 지은은 웃었다. 엄마가 우리 건물이라고 하니까 괜히 뭉클하다. 그 순간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민재. 지은은 화면을 잠시 보다가 별말 없이 전화를 끊고 화면을 꺼버렸다. 받지 않아도 돼? 말순 씨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나 결정했어. 그 사람, 내 인생에선 끝이야. 내겐 엄마 하나면 충분해. 그 말에 말순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메모 한 장을 작성했다. 지은아,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정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앞으로도 마음껏 웃으면서 살아. 그게 엄마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며칠 후 병실로 민재와 박소희가 다시 찾아왔다. 이들은 몇 번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은이 외출한 틈을 타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엄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민재가 뻔뻔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소희는 과장된 친절함을 앞세워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야 시간이 났네요. 말순 씨는 아무 대꾸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눈치를 보며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엄마, 지난번 위임장은 그냥 파기했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웠던 거니까. 이번에는 좀 더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정리하자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 말순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공동명의 계약서예요. 엄마가 갖고 계신 빌딩 중 하나, 지은이 명의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족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지은이 혼자 다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소희도 말참견을 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병실 CCTV 다 저장돼 있어. 그날 너희 대화도. 민재는 그대로 굳었고 소희의 입술은 바짝 말라갔다.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지은이한테만 내 모든 걸 맡겼는지. 말순 씨의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민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무슨 CCTV까지. 가족끼리 그런 걸 왜. 하지만 말순 씨는 단호했다. 가족이 아니니까. 그날 내가 죽었으면 너희는 그날 바로 은행부터 갔을 애들이야. 소희는 억울하다는 듯 말끝을 높였다. 어머님, 그런 말씀 너무 하시네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 걱정했는데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방문을 예상했는지 지은은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다. 언제까지 엄마 약한 틈 보러 올 건데. 엄마는 너희 돈 줄 아니야. 민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야, 너 왜 그렇게 말하냐? 엄마는 내 엄마이기도 해. 그래. 그럼 엄마가 아플 때 왜 요양원 얘기했는데? 왜 내 와이프는 환자랑 보호자가 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 소희는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고 민재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서 있었다. 말순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조금 전까지 링거에 의지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눈빛은 살아있었다. 민재야, 그만 와라. 너한텐 더 줄 것도 남겨줄 것도 없다. 너한테는 이미 집 한 채, 결혼자금, 명품백, 예단까지 줬어. 소희가 그제야 뾰로통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설마 저희 쫓아내시려는 거예요? 말순 씨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은행도 부동산도 아니니까. 소희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님,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가 뭐 하나라도 잘못했으면 몰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말순 씨는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다. 그 순간 민재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근데 그 건물 정말 지은이 명의로 다 넘기셨어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송파도, 강남도 다. 그리고 월세 수익도 전부 지은이한테 들어가. 민재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 아니 그럼 나는
난 장남인데 왜? 넌 장남이 아니라 욕심만 많은 남자야. 말순 씨의 말에 소희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이제 어머님은 저희 집엔 못 오세요. 방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우리가 모실 생각 없다는 뜻 분명히 하셔야 해요. 지은은 그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너무 고맙다. 애초에 엄마가 너희 집엔 못 들어간다고 했어. 엄마는 앞으로 우리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사시기로 했거든. 민재가 놀란 듯 물었다. 그 비싼 곳. 거기 한 달 월세만 해도. 엄마 빌딩이니까 월세 안 내도 돼. 그리고 참고로 그 건물 2채 전부 지은이 명의야. 말순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받아간 돈은 지은이가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다 이미 넘어섰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구나. 민재는 말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소희는 멍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 끝만 꼬았다. 병실 안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누나가 우리보다 더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지은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더 받았지. 사랑을.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줬던 건 나고 엄마가 힘들 때 입 꾹 닫고 있었던 건 너야. 소희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위해 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말순 씨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엄마란 말을 돈이랑 연결지어 했더라. 그래서 이제 내 대답도 돈으로 한 거다. 그 말에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복수야? 말순 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정리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정리해야 죽고 나서 피 안 봐. 나는 지금 나를 존중한 사람에게 남은 걸 넘긴 것뿐이야. 지은이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마르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도 무거웠다. 말순 씨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이제 가라. 민재야. 내가 설 자리는 여기 없어. 그리고 지은이 앞에서도 다시는 통장 얘기 꺼내지 마라.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섰고 소희는 얼굴이 굳은 채 그 뒤를 따랐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멋있었어. 완전 대역전극이었어. 말순 씨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고요하게, 확실하게. 며칠이 지나고 병원에서는 말순 씨의 회복 속도가 기적적이라며 퇴원을 권유했다. 의사는 화난 얼굴로 말했다. 암세포의 확산이 거의 멈췄습니다. 예후도 좋고 이제는 입원보다 일상 복귀가 더 중요합니다. 지은은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리 집으로 갈까? 아니면 요양병원 쪽으로 알아볼까? 말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살 집으로 갈 거야.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살 집이라니 어디? 말순 씨는 살짝 미소를 띠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강남 건물 있잖아. 거기 꼭대기 2층 펜트하우스. 그게 이제 엄마 집이야. 지은은 깜짝 놀랐다. 진짜 거기서 살 거야? 그 월세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인데 월세 안 낼 거잖아. 내 건물이니까. 말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 옆에 놓인 퇴원복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오랜 입원 생활에 무릎이 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듯했다. 그리고 퇴원 당일 지은은 어머니를 모시고 송파구 신축 빌딩의 로비에 들어섰다.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정 회장이었다. 말순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 회장은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제 여기가 말순 씨의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환영 선물도 있으니 기대하세요. 그 순간 지은이 물었다. 회장님, 근데 엄마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도 성공해야 한다는 걸 누군가는 증명해줘야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순 씨와 지은 두 사람 모두의 숨을 먹게 했다. 넓은 거실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따뜻한 우드톤의 인테리어와 고요한 조명,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펜트하우스의 내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이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래.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너를 지켜. 방 한쪽엔 딸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준비된 작은 서재 겸 방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정 회장은 문득 말순 씨 옆에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무슨 선물인가요? 이 집의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제 말순 씨와 지은 씨의 이름으로 한 채씩 나눠져 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이게 꿈이 아니면 나 정말 열심히 살게. 엄마처럼 진짜로 살아볼게. 말순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야지. 우리가 살아온 날이 고생뿐이었어도 남은 날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정 회장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진짜 성공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지은이 물었다. 회장님, 그럼 저희는 지금 성공한 걸까요? 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순간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강남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이젠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며칠 후, 말순 씨와 지은이 강남 빌딩에 정착했다는 소식은 아름아름 지인들 사이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오후 건물 관리실로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긴 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바로 아들 민재였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김말순 씨 여기 거주하시나요? 네, 7층 펜트하우스에 계십니다. 누구시죠? 아들입니다. 그 말에 직원이 살짝 당황한 듯 머뭇거렸고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냥 전해주세요. 몸은 괜찮으신지 걱정된다고. 그날 저녁 말순 씨는 관리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드님이 왔다 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걱정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연락해볼래? 말순 씨는 한참을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마음은 고마워. 그 아이도 나름대로 후회는 하고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오게 해줄 생각은 없어. 지은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그럼 그 마음을 전하는 대신 엄마가 더 잘 살아. 아주 잘 살아서 엄마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전부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말순 씨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며칠 후, 정 회장이 말순 씨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말순 씨, 지난번 말씀하신 지은이 직장 문제 말입니다. 제가 괜찮은 곳 하나 연결해 놨습니다. 정말요? 회장님, 지은이한텐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해서 엄마 옆에 있는 건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마음 아파할 거예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지은 씨가 원할 때까지는 기다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는 언젠가 자기 길을 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지은과 마주 앉아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다. 구운 생선과 된장찌개,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이었다. 엄마, 회장님은 엄마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지은이 물었다. 글쎄다. 예전에는 그냥 좋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분이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 나를 사람으로 봐준 분이었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 엄마 인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었다는 증거잖아. 말순 씨는 조용히 밥을 입에 넣으며 딸의 말을 곱씹었다. 그래, 내 인생. 그저 청소만 했던 세월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수십 년 전 정 회장이 처음 만들어준 투자 보고서를 꺼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순 씨는 그 종이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내 돈은 그 돈값을 할 곳으로 흘러간다. 몇 주 뒤 말순 씨는 조용히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참석자는 단 두 사람. 딸 지은, 그리고 정 회장.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두 사람 앞에 앉았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더는 질질 끌지 않으려고 해. 할 일은 끝났고 정리도 다 했어. 이제는 분명히 선언할 게 하나 있어.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무슨 선언이신가요? 민재한테는 앞으로 내 이름으로 된 그 어떤 자산도 유산도 없다는 것. 그거 변호사 통해서 공증할 거야.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남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못하게.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엄마가 그렇게 정한 거면 나는 끝까지 지킬게. 정 회장은 회의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제가 변호사 통해 생전 증여 명확화와 유류분 포기 요청도 준비하겠습니다. 말순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청소부였던 내가 이런 회의를 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 지은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는 그냥 청소부 아니야. 엄마는 내가 본 중에 가장 멋진 운용가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삶을, 감정을 관리한 진짜 투자자. 말순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한마디에 40년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수첩 한 페이지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김말순 청소부, 어머니, 건물주, 그리고 이제는 나로서 살아갈 사람. 며칠 후 말순 씨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근처 구청 복지과를 찾았다. 직원은 봉투를 열어보고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게 기부 의향서이신가요? 네. 일부지만 내가 청소하며 모은 돈이니까 힘든 분들 청소도 도와주고 기초 생활에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다. 혹시 자녀분들께서는 동의하셨나요? 아무래도 이 정도 액수면 이미 딸한텐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상관없어요. 이건 내 인생에 대한 내 결정이니까요. 그날 말순 씨는 건물 두 채에서 나오는 월세 중 10%를 매달 복지, 기금에 기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녀의 이름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장학금과 여성 노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언론에도 작게 보도됐다. 익명의 여성 건물주, 10억 원대 사회 환원 계획 밝혀. 하지만 정작 그녀의 이름은 기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름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서 누군가 하나라도 숨 돌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혜는 그 소식을 듣고 울컥했다. 엄마, 내가 진짜 엄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말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살만한 인생인 것 같아. 받기만 하던 내가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날 밤, 지혜는 어머니 몰래 건물 입구 간판 하나를 주문했다. 말순타워 묵묵히 걸어온 이름. 그 이름을 건물 벽에 조용히 새겨두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지혜는 어머니를 데리고 건물 앞에 나왔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눈을 가렸다. 자, 엄마. 눈 감고 있어요. 조금만 더 걸으면 돼. 아니, 또 뭔데 그래. 내 나이에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좀.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 앞 유리문을 열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빌딩 외벽이 한눈에 보이는 작은 마당. 지혜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수건을 벗겼다. 그 순간 말순 씨의 눈앞에 커다랗게 걸린 간판 하나가 들어왔다. 말순타워. 그 아래엔 작은 문구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 묵묵히 걸어온 이름, 김말순. 그 삶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말순 씨는 순간 말을 잃고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이거, 지은아, 이거 엄마 이름이잖아. 응, 엄마가 나한텐 자랑이니까. 말순 씨는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살짝 떨궜다. 이런 간판, 건물주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장남이 장례도 치르고 나중에 어머님 모실 사람도 결국 저희잖아요. 그 말에 말순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나를 모셔? 그럼 복도에서 요양원 보내자고 속삭이던 그 입은 뭐였냐? 민재는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소희는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어머님, 그건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말순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책상 서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제 엄마는 그냥 청소부 아니잖아. 진짜 사람이자 누군가의 길이 된 사람이니까. 그날 밤 그녀는 간판 불빛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축하해요. 당신 인생의 진짜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날 이후 말순타워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여기 원래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지금 이 건물 주인이래. 혼자서 자식 둘 키우면서 빌딩을 둘이나 사셨대. 그런데도 기부도 하시고 건물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안 내세우셨대잖아. 건물 입주자 중 일부는 그녀가 청소부였던 말순 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먼저 인사를 하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사장님, 예전부터 뵀어요. 늘 묵묵히 일하시던 그 모습.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말순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확실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즈음 민재는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 한 통만을 보냈다. 오빠, 이젠 우리 엄마 인생에서 불청객이야. 그리고 한 달 후, 지은은 어머니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초대한 사람은 단 3명. 정 회장, 건물 관리, 그리고 예전에 청소일 함께했던 동료 아주머니 한 분. 작은 케이크에 말순 씨의 2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조가 하나 꽂혀 있었다. 2번째 생일. 말순 씨가 웃으며 물었다. 정 회장이 대답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날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말순 씨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지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생 끝났어. 이제부턴 웃을 일만 남았어. 파티가 끝난 뒤 정 회장과 지은은 함께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말순 씨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그 불빛이 낯설지 않았다. 지은이 다가와 묻는다. 엄마, 요즘 하루하루가 어때? 말순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아. 이렇게 조용한 게 처음이야.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그동안 못한 거 다 하자. 엄마도 여행 가고 영화도 보고 명품도 하나쯤 사보고. 말순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명품이 뭔 소용이야. 내 삶 자체가 명품이지. 그 순간 정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 말 기록에 남기죠. 김말순 명언 1호. 지은도 웃으며 거들었다. 엄마, 인생은 45억보다 값지고 빌딩보다 더 단단해요. 말순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자랑스러운 건 너야.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불을 모두 끄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에 떠있는 서울의 불빛을 함께 바라봤다. 말순 씨가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와서야 알겠네. 내가 청소한 건 바닥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단 걸.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새벽 햇살을 맞으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시간 이미 출근길 청소도구를 챙기고 있었을 텐데 이젠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지은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시장 가고 싶다. 고등어 좀 사고 오랜만에 직접 반찬 해볼까? 오케이. 근데 엄마, 오늘은 고무장갑 말고 장갑도 스타일 있는 걸로 껴요. 둘은 그렇게 강남 재래시장에 나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보는 말순 씨를 누군가는 여전히 할머니 손님 정도로만 봤지만 시장 한쪽에 있던 한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갑자기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혹시 그 말순 타워 그 주인이 설마 어르신이세요? 지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조용히요. 우리 엄마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고, 알겠어요.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사람 같아. 요즘 세상에 그런 분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 말에 말순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단할 건 없어요. 그냥 오래 버텼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려고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손수 김치 무 몇 개를 더 얹어주며 말했다. 이런 분은 복 받으셔야 해요. 꼭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엄마, 이제 어디 가든 VIP야. 우리 강남 시장 여왕님. 말순 씨는 손수레를 끌며 조용히 말했다. 돈은 많아졌지만 이렇게 장바구니 끌고 다닐 땐 내가 진짜 사람 같아. 그날 저녁, 송파의 말순타워 꼭대기 집에선 조용한 축배가 올려졌다. 지은이 준비한 와인 한 병과 말순 씨가 직접 만든 고등어 조림, 그리고 오이 무침과 미역국. 작은 테이블 위지만 그곳엔 어떤 호텔보다도 따뜻한 삶이 있었다. 지은은 건배잔을 들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진짜로 축하해요. 무슨 축하? 엄마가 엄마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날.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엄마가 엄마를 위해 사는 삶. 말순 씨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그럼 한잔 하자. 내 이름으로 산 내 인생에. 그리고 그날 밤, 말순 씨는 간만에 새 일기장을 꺼내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나를 다시 살기로 했다. 며칠 후, 아들 민재는 우연히 SNS에서 말순타워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다. 강남 중심 빌딩 두 채 소유 여성, 청소부에서 건물주로 45억 사회 환원하며 딸과 새 삶 시작. 그 기사에는 이름도 사진도 없었지만 민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엄마 얘기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쳐버린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 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갔다. 말순 씨는 그 모든 흔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짜 자기 인생을 걷고 있었으니까.